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어둡고 복잡한 주제, 바로 거짓말의 언어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분명 나는 진실을 묻고 있는데도 어느새 내가 무언가를 잘못한 사람처럼 구석에 몰리는 듯한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상대방의 교묘한 질문 몇 마디에 내 자신의 판단력마저 흐려지는 혼란을 경험한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대화는 항상 통제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정직함으로 당신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들의 질문은 당신을 이해하거나 소통하려는 순수한 시도가 아닙니다.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비틀기 위해 세심하게 설계된 도구일 뿐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대화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늘어놓는 대신 교묘하게 당신을 방어적인 입장으로 몰아넣는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대화의 기선제압이라도 하려는 듯이 말이죠.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변호하고 설명하게 만들면 자신의 속임수로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진 통제력의 힘입니다. 거짓말쟁이의 질문은 순수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끼이며 당신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던져놓은 그물입니다.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이렇게 묻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처음 들으면 이 말은 해롭지 않고 심지어 논리적으로 들리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의심에 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그들은 당신의 마음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당신은 그들의 게임에 말려들어 진실을 숨기고 있는 것은 그들인데도 혹시 내가 너무 불공평하게 상대를 몰아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말쟁이들이 질문을 통해 상황을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거짓말쟁이가 질문을 던질 때 그것은 정보를 얻기 위함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의심을 심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초점을 사실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여 아무것도 명확해 보이지 않는 혼란의 안개 속으로 끌고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과 직감, 그리고 기억까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거짓말에 취약해집니다. 그들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단지 당신이 불확실함을 느끼게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불확실해지면 그들은 이미 전투의 절반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통제는 그들의 무기이며 질문은 그들의 총알입니다. 그들은 총알을 연달아 발사할 것입니다. 나 못 믿어요. 내가 항상 당신 곁에 있어주지 않았나요?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이 모든 질문 하나하나는 당신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주저하게 만들고 당신의 결심을 약화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질문들은 마치 안심을 구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약점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굽히는지
물러서는지, 결국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의 버전에 굴복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거짓말쟁이들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인간의 본성을 더 잘 압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을 믿고 싶어 한다는 것을, 우리는 대립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갈등보다는 평화를 원한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질문들을 사용하여 조화와 평화를 바라는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를 조종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지적하는 불편함을 마주하는 대신 어쩌면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상황을 잘못 읽었을지도 모른다고, 이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통제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조여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진실은 속임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정직한 사람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수십 개의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정직함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그것은 조종의 원안에 숨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쟁이는 혼란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리고 질문은 그 혼란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대답하게 하느라 바쁘게 만들 수만 있다면 당신은 그들이 실제로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답을 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거짓말쟁이들은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침묵은 그들의 거짓을 폭로하고 그들 스스로를 드러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질문에 질문을 거듭합니다. 당신이 멈춰서 생각할 여유를, 그들이 방금 한 말을 곱씹어볼 시간을 결코 허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계속 바쁘게 대화에 묶어두고 정신을 산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잠시라도 멈춰서 그들의 말을 제대로 되짚어본다면 당신은 그들의 이야기 속균열과 모순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의심스러운 사람이 당신에게 통제하려는 질문들을 퍼부을 때 잠시 멈추십시오. 그들의 말이 당신의 마음을 올가매는 쇠사슬이 되게 두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모든 질문에 대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침묵을 지키고 그들 자신의 거짓말이 메아리가 되어 그들에게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들의 통제는 당신이 스스로 그 통제권을 넘겨줄 때만 작동합니다. 당신의 생각과 직감, 그리고 당신의 진실에 대한 열쇠를 그들에게 건네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명료함을 굳게 지키십시오. 명료함이야말로 거짓의 가장 큰 적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쟁이들은 대담하고 명백한 거짓말로 당신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들은 자신의 속임수를 부드럽고 무해하며 순진해 보이는 무언가로 포장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위험을 바로 알아차리기를 원치 않기에 의심하기에는 너무나 단순해 보이는 질문들로 그것을 덮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놀란 표정으로 당신을 바라보며 말할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혹은 이해가 안 되네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순간 당신은 경계를 풀고 그들이 정말로 혼란스러워한다고 믿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거짓 순수함의 덫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속임수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순수함을 믿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끼고 신뢰하는 누군가가 우리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길을 잃은 척, 바보인 척, 부드러운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주저합니다. 내가 오해했나?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짓말쟁이는 자신의 연기가 먹히고 있음에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하지만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거짓 순수함은 혼란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을 의심했다는 사실 자체에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경계를 풀고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 아니라 시간을 벌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더 많이 설명할수록 그들은 당신의 말을 비틀고 이야기를 조작하고 결국 자신들이 기만자가 아닌 희생자로 보이게 만들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결백한 사람은 혼란스러운 척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은 이해하지 못하는 척하며 주저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굳건하고 직설적이며 명확하게 서 있습니다. 오직 거짓만이 커다란 눈과 힘없는 질문 뒤에 숨습니다. 오직 거짓만이 당신의 감정에 호소하기 위해 어떻게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라고 속삭입니다. 거짓말쟁이는 당신이 감히 자신을 의심했다는 사실에 대해 잔인하다고 느끼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물러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이 한번 물러서면 그들의 거짓 순수함은 그들의 방패가 됩니다. 더 최악인 것은 그들의 연기가 순간적으로 얼마나 그럴듯해 보이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들은 상처받은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당신의 질문이 자신들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것처럼 목소리를 떨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짓을 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갑자기 당신은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대신 그들을 위로하고 있게 됩니다. 위험이 보이십니까? 그들은 역할을 완전히 뒤집는데 성공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은 그들인데도 사과하고 있는 것은 바로 당신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순수함의 힘입니다. 결백함은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준비된 질문이나 과장된 혼란, 감정 뒤에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결백은 고요하고 꾸준하며 빛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거짓은 어둠 속에서 떱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을 무해한 존재로 위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순진해 보일수록 당신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거짓말쟁이의 거짓 순수함에 무장 해제되지 마십시오. 표면 너머를 보십시오. 패턴과 일관성, 그리고 그들이 말하지 않고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왜냐하면 조만간 진실은 항상 스스로를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 순진하게 들렸던 모든 질문들이 결코 순진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친절로 위장한 무기였고 혼란으로 위장한 속임수였으며 약함으로 위장한 거짓이었습니다. 거짓말쟁이들이 사용하는 가장 흔한 무기 중 하나는 책임 전가의 기술입니다. 그들은 스포트라이트가 자신들에게 너무 오래 머물면 이야기의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황을 뒤집습니다. 비난에 직접적으로 대답하는 대신 질문을 당신에게 되던집니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당신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대화의 초점은 더 이상 그들의 행동이 아니라 당신의 판단, 당신의 인격, 당신의 신뢰 능력에 맞춰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말쟁이들이 자신의 죄의 무게를 당신에게 짊어지게 함으로써 탈출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하게 들리지만 놀랍도록 효과적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라고 말하면 그것은 당신을 멈춰서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거의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당신은 머릿속으로 그 이유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일을 하느라 바쁜 동안
그들은 이미 책임의 자리에서 슬그머니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이 이 전술의 교묘함입니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의 유죄를 증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입증의 부담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은 왜 감히 그런 질문을 했는지에 대해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는 처지가 됩니다. 거짓말쟁이들은 위치를 사랑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공격자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들은 희생자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당신이 부당하게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생각하다니, 혹은 어떻게 나에게 그런 비난을 할 수 있죠? 와 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그 질문들과 함께 판은 이미 뒤집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어깨에 있던 무게를 당신의 어깨 위로 정확히 옮겨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결백한 사람은 책임 전가의 질문 뒤에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은 스스로를 말합니다. 죄책감을 유발하거나 극적인 호소에 기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쟁이는 진실 위에 설 수 없기에 자기 주변에 조종의 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벽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 답하는 대신 당신의 인격을 공격하는 질문들로 만들어집니다. 이 전술이 그토록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본능 중 하나인 공정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자신이 부당하거나 지나치게 의심이 많거나 잔인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쟁이들은 이것을 알고 이를 악용합니다. 그들은 마치 당신의 염려가 진짜 문제인 것처럼 당신이 선을 넘고 있는 사람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의심하느라 바쁜 동안 그들은 갑옷과도 같은 질문들 뒤에 서서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보호받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답을 찾으러 갔다가 대신 죄책감을 안고 돌아옵니다. 의심을 품고 갔다가 사과를 하며 떠납니다. 그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대화를 시작했지만 결국 어쩌면 처음부터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으로 대화를 끝냅니다. 이것이 거짓말쟁이들이 이기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진실을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진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 싸웁니다. 사실을 가지고 논쟁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가지고 논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책임을 전가하는 질문들은 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막입니다. 당신의 용기를 지연시키고 주의를 분산시키고 무력화시키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솔직하고 직설적인 대답을 주지 않고 대신 모든 질문을 당신의 신뢰에 대한 공격으로 바꾼다면 당신은 진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거짓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당신을 재판정에 세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쟁이들은 자신감이 진실로 오해된다는 것을 아주 잘합니다. 그들은 충분히 대담하게 말하고 확신의 찬어조로 질문하면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심하게 거짓말을 속삭이거나 주저하며 중얼거리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당당하게 서서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세상의 모든 확신을 담아 묻습니다. 나 말고 누구를 믿겠다는 거죠? 혹은 내가 항상 당신에게 정직하지 않았나요? 그 대담함은 진실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거짓말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기에 당신이 그 표면 너머를 들여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자신감이라는 갑옷으로 그것을 덮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감을 정직함과 연관짓도록 훈련받아왔기 때문에 이것은
교묘한 전술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확신에 차 보이고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사람은 분명 진실을 말하고 있을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거짓말쟁이들이 당신이 빠지기를 원하는 환상입니다. 자신감은 그들의 위장술이 됩니다. 그것은 균열을 숨기고 당신의 의심을 잠재웁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자신감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진실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숨길 것이나 보호할 것이 없을 때 나옵니다. 거짓말쟁이들이 보여주는 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연기이며 공연입니다. 그들이 더 크게 말하고 더 강하게 압박하고 당신이 자신들을 믿으라고 더 많이 요구할수록 그들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폭로라는 것을 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진실은 결코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실제보다 더 커 보일 필요도 없고 당신을 굴복시키기 위해 강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거짓만이 당신을 겁주어 순응하게 만들려고 거짓 자신감으로 치장하고 나타납니다. 거짓말쟁이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판 전체를 뒤집어 버립니다. 그들은 수세에 몰리는 대신 공격에 나섭니다. 날카롭고 뾰족한 질문들을 당신에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신문당하는 위치로 몰아넣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전 게임입니다. 당신이 거짓말쟁이에게 직설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그들이 대답 대신 당신에게 열을 올리게 하는 질문으로 되받아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왜 나를 비난하는 거죠? 내가 왜 그런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죠?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주목하십시오. 대화가 바뀌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 아래에 서 있어야 할 사람은 그들인데 갑자기 당신이 재판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수비를 공격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전술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우리는 저항이나 변명, 부인을 예상하고 대화에 임하지만 그들이 갑자기 질문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울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왜 물었는지, 왜 그들을 의심했는지, 왜 불안감을 느꼈는지 설명하고 정당화하느라 더듬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설명하느라 바쁜 동안 거짓말쟁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상황을 벗어나는 데 성공합니다. 이것이 역전 게임의 천재성입니다. 고발자를 피고인처럼 느끼게 만들어 침묵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결백한 사람은 압박을 역전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정직함은 직설적입니다. 역공격 뒤에 숨거나 당신이 질문했다는 이유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거짓만이 직사광선 아래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에 빛이 더 이상 자신들을 비추지 않고 당신의 얼굴을 비출 때까지 상황을 비틉니다. 이제 당신이 거짓말쟁이들의 게임에 계속 휘둘릴 것인지 아니면 당신의 힘을 되찾을 것인지 결정해야 할 순간이 왔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전술에 눈을 감고 있는 한 그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전략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들의 힘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거짓의 순환을 끊는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통제하려는 질문들, 거짓 순수함, 책임 전가, 거짓된 자신감, 그리고 역전의 전술들. 이 반복되는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때 당신은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위장을 벗겨내고 같은 속임수에 계속해서 속아주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당신의 목소리를 되찾는 것입니다. 조종하는 질문에 대답하기를 거부하고 당신이 본 것을 본 것에 대해 사과하기를 멈출 때
당신은 그들이 당신에게서 훔쳐간 땅을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의 직감을 다시 신뢰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의 직감은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도구이며 기만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경험을 통해 날카로워진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거짓의 순환을 끊는 것은 또한 불편함과 마주할 의지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말쟁이들은 당신이 진실보다는 평화를 원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직함을 직시하는 것보다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거짓된 평화는 결국 당신에게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거짓을 무시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맞서고 그 무게 아래에서 살기를 거부하는 데서 옵니다. 당신이 거짓의 먹이를 주기를 멈출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더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그들의 통제력이 미끄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질문이 더 이상 당신에게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그들의 불편함이 당신의 책임이 아님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당신의 책임은 진실 안에서 살고 명료함 속에 서며 다른 사람의 기만에 포로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거짓의 순환은 당신이 참여하는 한 계속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들의 조종하는 질문에 대답하기를 멈추는 순간, 그들의 거짓 순수함을 믿기를 멈추는 순간 그들의 힘은 깨어집니다. 거짓은 당신의 협력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굳건히 서십시오. 그들의 통제하는 질문에 구석으로 몰리지 마십시오. 그들의 거짓 순수함에 마음이 약해지지 마십시오. 그들의 책임 전가에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그들의 거짓 자신감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그들의 역전에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순간 그 게임은 끝납니다. 거짓의 힘은 일시적이지만 진실의 힘은 영원합니다. 거짓은 순간적으로 강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의 무게 아래에서 항상 무너집니다. 진실은 살아남기 위해 속임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진실 안에서 살기로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기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진실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